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페인팅 공구를 오로라 AI 롤러인데요. 30% 이상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생 끝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페인팅을 롤러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밀하게 경제적으로 칠할 수 있답니다. 전화하세요.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전략, 선거 분석의 1인자입니다. 대가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선거. 이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론조사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도 왜 오른 눈배기가 돼서 오른 눈으로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내 오른 눈으로 보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들을 거 별로 없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숫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예. 이번에 갤럽 조사가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죠. 지난주에 네. 발표한 조사에서 뭐 서울에서 15% 그 국민의힘 지지가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갤럽이죠. 여당 후보들은 중도층이 다 날아간다. 이게 나는 이 조선일보 이것도 탑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번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뭐 이렇게 경고도 하고, 또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 하나같이 위기로 넘으면서 이종섭의 귀국, 황상무 수석의 해임 그런 걸 압박을 했다고요. 네. 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이종섭이 누구길래 서울에서 15%가 떨어져요? 그러게요. 또 황상무. 황상무가 누구길래 서울에서 15%에 떨어져요? 그 정도 발언에서 15%가 떨어진다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그 한동훈 위원장과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잘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런 식으로 모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네. 조선일보도 그러고. 그렇죠. 야, 근데 이게요 보면서 정말 이 여론조사가 3월 첫 주에 2월 말인가? 2월 마지막 주에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6%. 그 다음에 서울에서요. 예. 그 다음에 서울 서울 첫째 주에 서울에서 45대 24.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30대 31로 역전됐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8%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15%가 폭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종섭 대사 출국과 황상무 수석의 막말 때문이다. 야. 나는 이런 여론조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또 나도 과거에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요. 그 분야 전문가신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여론이 변해? 절대 여론 그렇게 하면 아니 무슨 큰일이 나면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 예를 큰일이- 들어서 전쟁이 나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면 여론조사 가능해요? 그러네. 아니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주 큰일 예를 들어서 정말 큰일, 정말 이건 뭐 경천 동지할 할 일이에요. 네. 근데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만약 사실이라고 그래봐요. 네. 이게 사실은 15%가 어디로 갔어요? 그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15% 어디로 갔어요? 내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종섭이가 출국하고
황상무가 막언을 해서 아이 나 민주당 찍어 그래요? 그렇게 바로 그런다고요? 이종석 호주 대사 관계 그게 그렇게 그래요?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호들갑을 떤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도저히 안 되는데 사실 이 유권자라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무당파야. 나 지지 안 해.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말로는 마음에 안 들, 마음에 김세서? 안 들 때, 김세서 맞아. 예, 예, 말하자면. 예. 근데 이 유권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면은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을 찍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사람들이 만약 이 여론조사가 정확한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집에 간 건 아니고 다른 집에는 안 가요. 집에 가 다른 있다가 집에 안 가요. 다른 집에 가는 일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일주일 사이에 8%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조국 혁신당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가능성 조금은 있죠. 네, 조금은.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조사라는 그런 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종섭 대사와 나는 황상무 수석은 좀 억울하게 모가지 달아놨어요. 뭐가 죄송합니다. 네. 억울하게 됐어요. 그러게 억울하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잘못해서 15%가 날라갔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여론도 모르고 여론의 생리도 모르고 예. 선거도 모르는 비겁하고. 아마추어들로 꽉 차 있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요. 네. 국민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유권자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전략형 조사를 해요. 네. 그 전략형 조사라는 건 내가 이 선거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면은 좌파 보수는 안 와요. 중도 보수들이 어떻게든지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 네. 그게 그 전략을 찾는 게 말하자면 전략 연구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 연구에서 이런 메시지라면은 우리 편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나를 투표해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면 좌고 우면 안 해요. 네. 그냥 똑바로 보고 가요. 네. 그것만 보고 그 메시지만 가지고 해요.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이 이때까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미국 선거에서 항상 그렇다고요. 난 DJ한테 내가 옛날에 어드바이스 할 때는 언론에서 하는 보도 믿지 마십시오. 뭐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한 여론조사라는데 뭐 비밀리에 빼가지고서 주는 보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게 다 조작일 수 있고 수작일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내가 내 돈 내고 한 조사만 믿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내가 97년에 5월 달에 준비된 후보란 메시지와 9월에 경제 대통령이 두 메시지만 가지고 하면 당선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소위 지지자 동원 능력,
어떻게 하면 지지자를 동원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GOTV라고 그래요. Get out to vote.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유권자와 또 중도 보수 유권자를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전략과 메시지. 이게 GOTV, Get out to vote. 사람들 투표장에 유인해라. 이게 선거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선거 전략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태우가 뭐 5.18로 됐다고 그래서 걔 자른다고 그래서 저 좌파에서 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천만에 반대로 우파가 안 나가죠. 맞아요. 집에 투표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인지 몰라요. 보세요.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 윤석열 조기 퇴진, 요새는 탄핵이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시종일관 지금 좌파 유권자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인기가 없어요. 이재명의 호감도가 낮아요. 그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유명한 배우보다 이재명이가 더 잘생겼다고 그러고 공천을 받기도 했지만. 차은우에. 네, 근데 사실 조국이 민주당으로 가야 할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에 실어서 조국혁신당으로 온다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또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그 말이 일정 부분 맞아요. 일정 부분 맞을 맞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인가 하면은 이재명은 한 가지 메시지 가지고 선거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지지도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나쁜 메시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그렇게 큰 힘은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사람들이 조국을 찍겠다 그런 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네. 의랑감 86 운동권 청산이 운동권 청산이 주요 메시지였잖아요. 테마였는데 국민의힘에 전향한 86권 후보들 영입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86권도 전향하면은 되고 전향 안 하면 퇴출 대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뭔가 힘을 쭉 빠져버렸어요. 네. 힘이.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86권 86운동권 후보를 전부 다 숙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86운동권 청산 메시지가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함은경이나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6운동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86운동권의 대부를 끌어들여서 86운동권 청산이다. 이게 뭐 이율배반이고 뭔가 메시지 힘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또 다 숙청시켜 버렸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과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공중분해되고 나니까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못해서 지금 그쪽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종섭 황상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로 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과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까?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선거는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요. 2016년이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패배는 당과 박근혜 청와대 갈등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서 투표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갤럽 조사가 1월부터
그 선거 직전까지 조사한 결과가 뭐 수도 없이 14번인가 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고 평균 18% 새누리당이 더 높았어요. 네. 근데 졌어요. 졌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그때 분석해놓은 표를 내가 찾질 못했는데 네. 그 당시에 내가 분석을 한 걸 내가 이거 벌써 8년 전이니까 내가 기억이 좀 아물아물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 받은 득표 수는 퍼센트가 아니고 네, 득표 수는 19대 총선 때나 20대 총선 때나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표가 새누리당이 예. 19대 당시보다 득표수가 좀 줄었어요. 그 퍼센트 득표수도 계산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계산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료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유권자가 투표장에 안 나간 거죠. 안 나가서 20대 총선에서 진 거로. 민주당은 그대로고. 네.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론하는 거니까 뭐 조사는 하겠죠. 국민의힘 어느 당 지지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거는 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 그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꼴보기 싫어 그러고 투표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요.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뭐 하는 데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재밌었던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득표수가 19대 때부터 줄어들었다. 그거는 보수 유권자들이 그만큼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9대에서는 많이 이겼잖아요. 많이 이겼는데 사실 그 차이가 한 4, 5% 정도밖에 안 나요. 사실은 내가 그게 여기 뭐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듣는 분들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이 19대에서요. 네, 19대에서 이제 신빙성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충 기억은 하시지만 정확한 수치를 대면은 여기 나왔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19대에서요. 지역구에서 43.3%대 37.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6% 가량 차이로 해가지고 꽤 많이 차이 난 거네요.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42.8대 36.5였거든요. 그러니까 6.3%, 한 6% 정도 차이 났어요. 그 당시에 1월 달부터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누리당 평균 지지율이 35%, 그때도 막 오르내렸어요. 35%, 민주통합당 평균 지지율이 32.9%. 그러니까 한 2%, 여론조사상으로는 2% 차이 났지만 실제 투표상으로는 6%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1월부터 그 선거 직전까지 18% 차이로 항상 새누리당이 이기는 게 나왔어요.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에서 근데 새누리당이 득표수는 이겼어요. 38.3대 더불어민주당 37%, 1.3% 더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구에서 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왜 졌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유권자들이 안 나간 거예요. 유권자들이 안 나간 거를 증명하는 건 퍼센트가 아니에요. 절대적 득표 예. 수를 가지고 이제 예.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새누리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이 20대 총선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번에 지금 내가 볼 때는 한동훈하고 국민의힘이 네. 새누리 20대 2016년 새누리당 총선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우선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말에 기계적인 반사작용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6 운동권은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저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애매하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을 항복시켰단 말이에요. 네. 항복시키고 나서 대통령 항복했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대통령을 항복시켰습니다. 그게 자살골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네. 그런데 국민을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시지가 능동적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하는 말에 반박이나 하고 여론조사 나빠지니까 대통령실 공격하고 이런 정말 어리석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5% 하락의 원인이 분명치 않아요. 네. 굉장히 복합적일 수 있지만 나는 갤럽 조사, 서울 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면요. 한국 갤럽하고 RN서치하고 MBS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란 세 가지 조사를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패턴의 특이점이 없어요.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15%가 떨어졌어요. 경기 인천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비슷하게 떨어졌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경기 인천에서는 30%에서 32%로 올라갔어요. 어디가 올라가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죠? 이거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하고 영남하고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고 봤어요. 네, 수도권 서울은 그리고 또 충북에서 충청권에서 많이 올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충청권에서 국힘이요. 네, 그 같은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같은 조사가 충청도에서 3월 첫 주에 34%였는데 지난주 조사에서 48%예요. 그러니까 1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섭 황상무? 예, 황상무. 황상무에서 서울 사람들은 안 돼 그러는데 경기도는 뭐 괜찮아.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나가도 좋아.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얼마나 정말 한동훈이하고 국민의힘이 황당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가. 황당한 여론조사에 또 넘어가서 호들갑 떨고. 황당한 여론조사에 넘어가서 호들갑 떨고. 근데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네. 60대에서 떨어졌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태우를 그렇죠.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좀 중도층이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도층에서 뭐 어떤 반발이 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 이게 60대에서 58%에서 50%로 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이 공천 방법과 공천 결과에 대한 어떤 불만. 그랬다고 또 호남 사람들을 비례대표에 막 올려놓더라고요. 참나. 나는 정말 황당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뭐 갤럽 조사가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건 차지하고 앞으로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정말 좀 제발 대통령실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대통령실과 같은 메시지를 해야죠. 의료 계약 해야 됩니다라든지 지금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김대중 정권 당시 2000년에 의대생 수를 줄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의학 분업하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의사 수를 대학생 입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의사 수를 줄여줘서 너희 수입 올려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유권자들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